오는 겨울 한밤중이 내리는 밤 고요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며 개색임질을 한 검은 소의 모습이다. 이게 쭉 제가 그다음에는 표를 필요한 거죠. 겨울 소니까 이게 풀 덥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네. 눈 내리고 이 여름 같으면 이게 비가 내리는 걸 보지만 추운 겨울 12월 달이기 때문에 눈 내리는 그런 말이에요. 춥다라는 또 밤중에 오죠. 눈 내리는 밤에 소가 하얘지는 개색임질이란 말이에요. 이 소는 밥통이 4개씩이나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풀밭에 있으면 상당한 많은 양을 걷어서 제일 의장에서 넣어놨다가 한가운데 그걸 꺼내서 다시 개색임질을 이 두째 의장으로 보내고 셋째, 넷째 그를 거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밥통이 4개라는 것보다도 큰 밥통이 4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수 있어요. 소는 사람의 밥통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소의 밥통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밥통이 굉장히 크다. 그죠? 이 커야만이 이 풀이라는 것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거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니까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거 담을 만한 그릇이 의장이니까 의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축도에 수제 받는다고는 하나 금의 보장이며 여기이고 수가 이제 축토가 되면은 이제 봄을 기다리는 때죠. 그래서 남은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12월이라 자수를 인합하여 개소는 축의 통원이 되므로 인합한다는 것은 자라고 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를 끌어와 올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부부 합이니까 그런 거죠. 음양이라는 건 이렇게 음이 있으면 양은 음은 양을 인합하는 것, 즉 끌어다가 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는 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을 취하려고 하고 또 양이 없더라도 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수는 축의 통원이 되므로 극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투자네요. 이게 수고. 그러면 이것이 토국수가 되느냐 그거예요. 토국수가 되느냐. 토국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축은 신금의 보장이죠. 그게 토생금 금생수로 해준다. 그래서 토국수는 잘 안 넣는다. 그러나 퍼는 때가 있어요. 언제 하느냐 그러면 여기 화가형이 많이 있으면 이 흙이 토의 기운으로 강화된단 말이에요. 화가형이 있으면. 그럼 이 흙이 토의 기운으로 강화가 돼요. 그럼 토국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거의 다 이 개축금은 축토는 토생금으로는 이제 토생금 금생수로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개축은요. 철분 과다수이고 냉수가 되어 생목은 불가하다. 그러면 이 개축이라는 이렇게 개축이라는 물이 이게 수죠. 술이 생목을 잘하느냐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거, 여기 이 물이라는 것은 우선 차다는 점이 문제가 되죠. 이 차다고 그런다면은 식물이 먹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물이 찬물이죠. 예, 겨울철에도 물이 많아다 하더라도 나무들이 다 죽은 채우고 있어요. 이 겨울철에는 수니까 나무 입장에서 인수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생목을 잘 받을 건데 왜 그냥 죽은 채우고 있는 거냐. 우리 찬물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수가 많다 하더라도 식물이 유용은 인수의 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거죠. 예모하는 무관하나 근면 성질함과 지혜 있고 준법 정신이 좋으며 개축일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눈 오는데 이게 낮아버져 있는 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축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물은 별 볼 거 없다. 그러나 축이라는 것은 소기 때문에 근면 성질하죠. 근면 성질하는 것은 하는 줄만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준법 정신이 좋으며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 수로 가지만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토라는 관이 되는 개수의 관인데 관이 있으면 버릇을 가리키는 거죠. 준법을 시키는 게 토죠. 관이죠. 그 때문에 관도 작용한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준법 정신이 좋다고 보는데 또 이 소기 때문에 지구력이 있는 거고요. 암장, 신금과 개수로 분주하며 노력하여 살아간다. 예, 토생, 금생, 수를 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죠. 그 안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단계를 거치려니까 그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이게 분주한 거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은우가 많고 염세하는 때가 있으며 은우라는 건 수문근심이죠. 근심이라는 건 수가 근심이라고 했죠. 툭토 중에는 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도 있다. 또 금생수에서 수심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인수에 의해서. 인수라는 건 생각이죠. 계획이죠. 그게 이 인수라는 건 생각이나 계획인데 여기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서 고민할 일이 자꾸 생기는다. 개축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염세하는 때가 있다. 그런 것은 축토가 탕하니까 그것이 이제 염세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다. 화상의 흉터가 없으면 평생을 화제에 주의해야 하고 장서가나 책 수집광이 되기 쉽다. 그래서 장서라는 건 책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장서죠. 그 도서관 같은 게 장서 지안이죠. 책을 많이 모아놓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수의 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수의 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이 쪽 하나도 안 버리고서 끔을 먹고 그 종이를 착착 해서 따로 두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책상 속에 가면은 별개가 그냥 저 모여 있는 게 이게 그 인수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직광이 되기 쉽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표 같은 거 이런 거 잘 모으죠. 자수성가하는 자가 많고 천지 냉한으로 부부간 다정이 어렵다. 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개축하면 밑에 축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여자라고 하면 이 개수를 닮을 만한 능력이 있는 남자가 흔치 않겠죠. 더구나 12월달 개수인데 아주 가장 찬물이잖아요. 그 찬물을 온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부간에 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고독해도 악의는 없고 세상사가 무정하니 자숙할 수밖에 없는 노옹의 심정이다. 고독할 수도 없는 거죠. 겨울철에 소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별 방법 없는 거죠.
겨울철을 비는 소용이 없고 개수가 비라고 하면 소용도 없는 거죠. 또 축토는 자갈땅이죠. 자갈땅에 내이 무용지물이다. 비가 온다 그러더라도 자갈땅에 비가 와서 뭘 건데요. 또는 철도 아니고 겨울철에 그렇죠. 개수는 초목을 키워야 정적이나 철분 바다수라 소용이 없다. 개축일주는 여름에 태어나야 쓸모가 있게 된다. 그래서 개축일이라 그러면 여름철에 태어나느냐 가을철에 태어나느냐 겨울철에 태어나는 거고 이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축이 여름철에 태어난다면 술을 무진장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술을 생산했을 때문에 하나의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아시스 가지고서는 뽐낼 수 있죠. 다만 개수에서 이 무토나 기토가 천간이 많이 떴다 그러면 이 개수를 도둑질해 막아는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거죠. 그게 자기의 그 좋은 오아시스를 지키지 못한다 이런 거고, 만약 무토 이런 게 없다 그런다면 이 오아시스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오아시스가 누구한테 있느냐? 배우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배우자 덕이 있다 이런 거죠. 부선망에 모의 유모 형제의 흉액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선망의 아버지가 먼저 죽는다. 그런데 축토라는 것은 수와 금의 고장이 되기 때문에 이 축토에는 화가 별로 생을 못 받아요. 근데 화가 결국은 개수의 제죠. 아버지가 이런 거죠. 아버지가 먼저 죽는다. 인수는 이 축토에 신금이 있으니까 그 축토의 신금은 토생금을 받아서 인수는 튼튼하죠. 그 개축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인연이 확하다. 그 다음에 이 모의 유모라는 것은 일지에 편인을 놓으면, 인수를 놓으면 이렇게 모의 유모, 또 어려서 어머니를 이은다던가 이런 운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또 형제 흉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축중 개수가 백호에 해당되죠. 그 형제 행액도 염려될 수 있다 그러죠. 예, 여기 백호살이 오게 되면은 일주가 강화되는 백호살이면 괜찮아요. 일주가 약화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살이 잘 보는 거지. 일주가 튼튼하게 되면 잘못 안 해요. 살이 이 백호살 같은 게 잘 보지 않는다. 살이 아니라 살 자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백호살 해가 왔다 그럼 무조건 이게 큰일 났다가 아니라 백호살이 이 사주에서 좋은 역할 하느냐 나쁜 역할 하느냐를 보고 그때 이제 그거를 추명해 보는 거죠. 여기서 만약 이제 갑진이다 그렇게 왔다 그런다면 갑진이면은 이제 목국토로 하죠. 그렇죠? 토로 하니까 여기는 이제 축진이 화가 되고 그래서 토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수생목이 목국토 되버리니까 이런 때에는 그 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토면은 이 개수한테 토가 뭐예요? 이거 관이죠. 관이니까 관에 문제가 있다. 남자 같으면 자손의 근심을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건강은 풍수, 혈압, 과음에 의한 위장장애. 그런데 이런 재병이 모든 병이 냉습에서 오니 보온에 유의할 것이다. 축월에 태어났다든지 축일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면은 이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제일 문제죠. 제일 좋은 거죠. 그 축이라는 건 12월 달이니까 따뜻하게 가장 좋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따뜻하게 걸러라. 어디를? 축이 중간이니까 허리를 따뜻하게 해라. 복대 같은 거 해서 대고 살면 아주 좋은 거죠. 복대는 이런 사람한테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축이라는 것은 중간이기 때문에 복대가 필요한 거죠. 관으로는 무관, 교육, 법정, 외교에 인연이 있으며 사업으로는 문화, 출판, 서점, 식품, 골동, 부무의학 등에서 성공할 수 있으나 낙농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 백호일이라든지 묘사미술일은
이 짐승을 키우면 안 돼요. 이 백호이기 때문에 남는 같은 짐승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의과를 간다고 말일이죠. 짐승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일 일을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수의과를 나갔다 그래서 수의사가 됐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동물을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고일하고 묘유술 있는 사람이 묘사미술. 묘사미술? 네. 이런 사람들은 목축업을 한대요. 묘사미술이 어디에든 상관없이 묘사미술인 어디에든 상관없이 묘일이나 사일이나 일. 일이 묘일이나 사일이나 미일이나 수일 이런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지 마라. 이 당진 정리에 사는 이장하는 분이 자기네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라고 이렇게 둘레에다가 털주먹 치고서 염소를 사다 놓으면은 계절로 뜯어먹고서 나중에는 그게 커가지고 돈이 몇 배로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 사주가 제시해보라고 사주 대원이 그 묘사미술 그 사주예요. 하지 마셔. 그래야 재미 못 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할 거예요.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염소를 아주 그 돈으로 다 철망을 치고 염소를 여러 마리 사다가 거기다 넣어놨어. 여름 되니까 후구마비 걸려가지고 그게 쓰러지는데 그걸 무들소리가 있느냐고. 한두 마리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면 아주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고. 그 쓰러진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게 망하는 걸 봤는데, 묘사미술은 뭐 꼭 그래서 그렇다는 거라. 묘사미술이라든지 백호 일주가 되는 사람들은 목축으로 말해야 돼요. 토끼 같은 건 뭐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인데도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대개 농촌 같은 데서는 남편이 뭐 선생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집안에서 아이들이 내보는 이제 음식 찌꺼기가 많으니까 돼지 같은 걸 한 마리 기르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부인 사주가 이런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 사주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별거를 안 먹였어도 돼지가 번들번들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먹여도 돼지가 별로 안 하는 이런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묘사미술. 묘사미술. 초궁은 부실로 초혼 난성이요. 처음에 결혼하는 것은 이루기가 어렵다. 또 작척, 처척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 계축 자체가 평화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자가 운동을 하는 일이라든가 비관한다든가 또 그래서 편안한 날이 없다. 그 다음에 조자난양이죠. 어린애는 일찍 두면 기르기가 어렵고 자손 불기, 자손이 취하기 어렵고 또 재복 부족, 돈복도 부족하다. 탐재 유병이다. 그래서 재물을 담으면 병이 되는 것이다. 여명 수요의 여명에는 애교는 있으나 노랑, 소실, 재치운이 제격인데 그렇지 않으면 청상 난면이니 청상과부를 면하기 어려우니 신앙으로 운덕을 많이 쌓아야 개운이 된다. 수양을 하라 이런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이 마음의 수양이에요.
그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하느님이 나한테 시련을 주는구나. 시련을 왜 주는고 하면은 앞으로 큰 일을 너한테 맡기는데 이런 거를 연습해봐라. 이런 뜻으로 나한테 시련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나쁜 운을 잘 견뎌내면 좋은 운이 올 수 있다. 이런 소리죠. 그 개축일주가 비록 일주 자체가 좋지 않은 백보살을 가진 일주지만은 이 사람이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 지혜를 줬다. 이 지혜를 뭐로 주느냐?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라고 지혜를 준 사람이다. 이런 소리요. 그러니까 즉 지혜를 무상으로 탔잖아요. 지혜를 타고 났으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활용해서 살아라는 거죠. 지혜를 활용해서 살아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난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라. 이런 뜻이죠. 슬기롭게 대처하는 걸 재주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 난관이 없으면 뭐로 슬기로운 걸 주었어. 그냥 안 줘도 되지. 그렇게 슬기로운 걸 얻었다 그러면은 너는 난관을 넘어야 되니까 슬기를 주는 거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꾼 말하면. 그렇죠?